자, 2026년 금융시장. 지금 거대한 두 개의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AI가 모든 걸 바꿀 거라는 이른바 기술특이점이라는 엄청난 낙관론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인 빚, 이 부채 슈퍼사이클에 곧 터질 거라는 무서운 공포가 도사리고 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두 힘이 격돌했을 때 과연 2026년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시나리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2026년 2월 11일입니다. 방금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5,515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그야말로 AI 혁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같은 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장의 반대폰에서는 완전히 다른 신호가 터져나왔어요. 유럽의 유망한 결제기술 기업이죠. 아디엔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20%나 폭락했습니다. AI가 결국 사무직 일자리를 다 빼앗고 소비를 죽일 거라는 이른바 사스 대재앙의 공포가 현실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극단적인 두 신호 중에 뭐가 진짜 시장의 미래를 보여주는 걸까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을 제대로 한번 해석해보기 위해서 오늘 이 5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하루 동안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완전히 다른 두 얼굴, 그 이중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코스피는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바로 그 시간에 구글은 100년짜리 채권이라는 좀 기이하죠. 그런 걸 발행하면서 미래가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시스코, 아디엔 같은 기술주는 폭락하고 실물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마저 붕괴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건 뭐 낙관과 비관이 정말 위험하게 뒤섞여버린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런 뒤죽박죽인 신호들을 그냥 봐서는 의미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경제 이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 균열의 본질을 파헤쳐봅니다. 첫 번째 도구는 시간선호 이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도 알 수 없는 기술기업에 100년 동안 돈을 묶어두는 게 이게 과연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분석에 따르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자본 도피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화폐 가치가 끔찍하게 떨어질 거라는 공포가 만들어낸 우리 경제 시스템의 아주 위험한 병리 현상이라는 거죠. 바로 이 상황을 전설적인 투자자 켄 피셔가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주식시장은 AI 혁명이라는 노래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데 훨씬 더 냉정하게 현실을 보는 채권 시장은 곧 닥쳐올 부채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는 놀랍도록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19세기 철도 버블 때랑 지금이 너무나도 닮았다는 겁니다. 그때도 철도라는 신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라며 주식은 폭등했지만 결국 빚을 감당 못한 채권 시장이 먼저 무너지면서 대공황으로 이어졌거든요. 지금 AI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빚이 바로 그 시한폭탄과 같다고 이 분석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도구는 소시오노믹스라는 조금은 생소한 이론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경제와 시장을 움직인다는 건데요. 사회 분위기가 긍정적일 때는 모두가 단결하고 너그러워지지만 부정적으로 돌아서면 꽁꽁 숨겨뒀던 스캔들이 터져나오고 사회가 분열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입니다. 최근에 터진 글로벌 물류의 중심 DP월드 수장 관련 스캔들이 딱 그런 사례라는 겁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갔을 문제들이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터져나오면서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건 아주 강력한 약세장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론들을 바탕으로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AI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구체적인 시간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년의 시나리오는 마치 세계의 막으로 이루어진 한편의 비극 같습니다. 먼저 1막, 4월까지입니다.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마지막 포모 자금이 몰려들면서 시장은 마지막 불꽃을 태울 겁니다. 2막은 여름인데요.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화이트 칼러 리세션이 현실이 되면서 소비 심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막, 연말입니다.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당하지 못한 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터지면서 버블은 결국 꺼지게 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그냥 감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계량 모델로도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치 모델이라는 걸로 분석해봤더니 시장의 변동성 지속 계수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시장의 충격이 그냥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될 거대한 파도의 시작일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결국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올해 말까지 시장이 20% 이상 폭락할 확률이 무려 54%에 달합니다. 반면에 지금보다 더 오를 확률은 18%에 불과해요. 하락 가능성이 상승 가능성보다 3배나 더 높게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요. 전 세계 주요 시장들은 올 연말에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전망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AI 버블이 꺼지고 반독점 규제가 강해지면서 나스닥은 큰 폭의 조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주식 시장은 떨어지는데 국채 금리는 오히려 오를 거라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같은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는 우려 때문이죠. 한국 시장의 경우는 오늘 기록한 사상 최고치가 좀 과도한 오버슈팅이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HBM 열풍이 점차 식고 특히 새로 도입되는 상장 폐지 규정 때문에 그동안 연명해오던 좀비 기업들이 정리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거라는 분석입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일본 엔화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일본은행이 드디어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그동안 싼 엔화를 빌려서 전 세계에 투자했던 막대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텐데요. 이게 글로벌 주식시장에 또 한 번의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 위기가 터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겠죠. 그때 금은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떠오를 겁니다. 반면에 국제유가는 공급은 넘쳐나는데 수요는 줄어들면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복잡한 데이터와 이론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분석이 가리키는 최종 결론은 단 하나, 바로 거대한 되돌림입니다. 시장의 뜨거운 환상과 경제의 차가운 현실,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이제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모든 자산 가격은 결국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 본질적인 가치를 향해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I가 만들어줄 극도의 효율성,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분석이 정말로 경고하는 것은 단순히 시장이 조정받는다는 사실 그 이상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혁신을 만들어내는 우리 경제의 야생성 그 자체를 없애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